오늘 처음 수업하러 와가지고서 반갑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죠. 맞습니까? 나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왜 이렇게 지옥에 끌려온 애들처럼 이러고 있어. 원래 모든 학원 원장은 재수가 없어. 보면 나도 어렸을 적에 다녔던 학원 원장 재수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응? 나 수업은 안 해주는데 학원에서 떠들고 있으면 와가지고 야단이나 치고 재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뭐 나하고 수업해본 저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나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 남자 선생님하고 너무 무서워하고 그럴 필요 없고 편하게 수업을 하세요. 그지 운영아? 맞지?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고 기타 여자 선생님 관리를 열심히 해주긴 하셨을 텐데 사실 이 기타를 하자고 처음에 얘기한 사람이 나야. 왜 그럴까? 20년쯤 전에는 이 기타를 시키는 걸 이해를 못했어. 학원에서 뭐 공방도 아니고 학원에서 기타를 시키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해를 못했었다고. 근데 내가 뭐 나중에는 이제 천천히 얘기를 해주긴 할 건데 교수님한테 어느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대학원에서 이렇게 수업 들을 때는 멋있게 좀 얘기를 하죠. 빔 프로젝트에서 쏴가지고서 칠판에다 쏴가지고 저기 통계 자료 같은 거, 연구 자료 같은 것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배운 내용이야. 무슨 내용이냐면 너네들은 요새 성적이 안 나오니까 좀 그러기는 하겠다. 근데 반에서 누가 공부 제일 잘 못하는지는 대충 알지. 그지? 그런데 중학교 1학년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6년 동안에 전교 꼴찌도 수학 공부를 좀 해볼까? 라고 하는 경우가 한 2번 정도 생긴대요. 2번 정도. 그 통계자료 이렇게 막 내가지고 보여주면서 얘기를 해준단 말이야. 애들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응? 왜 그런 생각을 할까? 갑자기? 여러분들도 수학 공부해보면 알잖아요. 어떤 단어는 쉬워. 좀 수학 시간에만 들어오면은 막 외계 언어로 떠드는 것 같은데 내가 지난번 시험에서 한 12점 정도 받았는데 요번에 공부하면 30점은 맞을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누가? 전교 꼴찌가. 공부를 합니다. 혼자서. 그것도 몰래. 왜 몰래 할까? 얘네들이. 왜 몰래 할까? 야, 학교에서 뭐 공부하고 있으면 지나면서 어이 꼴찌 공부하냐 막 이럴 거 아니야. 창피하잖아. 그 혼자 몰래 한대. 이건 이제 애들한테 설문을 해본 거야. 실제로 설문지를 돌려가지고 몰래 한대. 그런데 얘가 이제 지난번 시험에서 한 12점 받았어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전교 꼴찌 정도 하면 그 정도 나옵니다. 실제로. 선생님 12점이면 점수가 어떻게 나와? 그렇게 나와. 진짜. 예. 그 다음 시험을 봤어요. 공부를 좀 해가지고서. 요번에 배운 거 좀 알 것 같아가지고서. 자, 몇 점 받았을까, 얘가?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예, 똑같이 12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손으로 문제 풀죠. 맞습니까? 예. 문제 푸는 방법 알아도 계산 딱 한 번만, 중간에 더하기 빼기 한 번만 틀리면 답은 어떻게 돼? 틀린 답 나오죠? 예.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전교 꼴찌 정도 할 실력 정도 되면은 초등학교 때 계산부터 깨져 있는 경우가 100%야. 그럼 얘가 또 어떻게 생각할까? 에이씨, 난 해도 안 되는가 보다 하고 또 포기하고 공부 안 해. 이런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학생들 성적을 그러니까 성적이 좀 잘 나와야지 동기부여도 되고 그 성적을 유지하고 싶어서 공부를 계속 연결해서 혼자서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 네. 그런 걸 좀 불어 넣어주고 싶으면은 아이들 연산교육을 시켜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단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아예 한쪽 부만 갖고 얘기했을 때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 60점대에서 80점대로 2달 안에 끌어올리고 싶으면은 제일 간단하고 좋은 방법이 계산 연습을 시킵니다. 애들 계산 틀려서 틀린 문제가 보통 3문제, 4문제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없애주면은 점수가 20점 이상 확 올라갑니다. 그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서 애들 연산교육을 하기 시작한 거야. 처음엔 반발도 되게 많았어.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학원에서 계산교육 시키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왜 공부방이냐 이런 걸 왜 시키네. 난 그때부터 꾸준히 밀고 오면서 계산 연습을 시키고 있어요. 요새는 다른 학원에서도 많이 하는 것 같아 보이더구나 보니까. 왜? 계산이 그만큼 중요해.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지금 과정에서 문제집하고 연산교재가 있잖아요. 합쳐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게 100%라고 합시다. 100이라고 하자. 연산교재가 몇 퍼센트 차지하는 걸까? 중요도가, 중요성이. 내가 보면 80 이상. 어느 날, 나하고 수업할 때는 어느 날 너무나 숙제가 하기 싫어? 그런 날도 있잖아. 연산교재를 하고 문제집을 하지 마세요, 차라리. 시간이 없어서 숙제를 못 할 것 같아? 연산교재를 해. 문제집을 빵꾸를 내, 차라리. 됐습니까? 그리고 이 연산이라는 게 되게, 그러니까 계산을 연습한다는 게 되게 신기한 게, 한번 속도 높여놓고, 정확도 높여놓고, 연산이 잘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게 자전거 타는 거 배우는 거나 수영 배우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일정 수준 이상까지 올라가잖아? 잊어버리지도 않고, 실력이 줄지도 않아요. 한번 해보면. 그래서 공부는 끝이 없는데 연산은 끝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실력까지 딱 올라가고 나면 거기서 멈춰. 안 해. 더 할 필요가 없어. 됐습니까? 예. 그래서 열심히 연습을 좀 해주세요. 또 마지막 이유가 하나 더 있어. 내년 1월달 되면 우리 학원 졸업생들, 이제 대학교 간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선생님 대학교 1학년 입학했으니까 술 사주세요 하고 와. 애들이. 좀 괜찮은 대학 들어간 애들만 와. 재수하거나 떨어진 애들만 잘 안 오고 오는데 내가 꼭 걔네들한테 물어봐. 우리 학원 다니면서 제일 도움이 많이 됐던 게 뭐였냐. 그런 단 한 명도 안 빼놓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일 도움이 많이 됐던 게 학원에서 연산교육 시켜줬던 거가 도움이 제일 많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대학교 가는 시험 볼 때도 우리가 또 수학 문제 어떻게 풀죠? 손으로 풀죠? 맞습니까? 계산 속도가 빠르고 정확하면은 모든 시험은 시간 제한이 있잖아. 맞아요? 계산 속도가 빠르고 정확하면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할까? 강력한 아이템이 하나 생긴 걸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연산교육을 아직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오고 있는 거예요. 왜? 실제로 공부해갖고 졸업한 애들이 연산 배워가지고서 계산 속도 빠르고 정확하게 된 게 자기한테 도움이 제일 많이 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솔직히 나도 이거 하기 싫어. 솔직히 하기 싫어요. 왜? 힘들어. 문제집만 가지고 수업하는 것보다 훨씬 힘듭니다, 이게. 연산교재 따로 봐줘야 되니까. 그죠? 나도 안 하고 싶긴 해. 안 하고 싶긴 한데, 그리고 나 어렸을 적에도 이거 비슷한 거 있었거든요. 일일학습이라고. 너네들 얼마나 하기 싫은지 알아. 난 이거 어머니한테 했다 그러고서 안 하고서 3개월 정도 숨겨놓고 그랬다가 걸려가지고 어머니한테 맞아 죽는 줄 알았어, 진짜. 그렇게 하기 싫었어, 나도. 내가 너네들 연산교재 시키는 거 보면 내가 웃겨, 속으로. 나도 똑바로 안 했으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돼. 해야 돼요. 어느 수준 정도 올라올 때까지. 자, 정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기타 맨 마지막에 시험 볼 때 어느 정도 문제를 몇 분 안에 풀어야 되고 그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 것이 있어. 근데 저 교재를 오랫동안 써보니까, 그러니까 교재 처음 나왔을 때부터 시작이라도 되게 오랫동안 썼거든요. 써보니까 지금 2장 풀렸죠? 맞아요? 2장 푸는데 4분 이내로 들어와야 되고 오답이 없어야 돼. 요 정도까지가 정상 수준이야. 3분, 6분, 8분. 느려요. 오답 많이 남았죠? 더 열심히 연습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왜 이 정도 수준으로 잡았는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여기 뭐 하는 데지? 여기 뭐 하는 데야? 점수 내는 데예요. 학원은 학교가 아닙니다. 선생님 수학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수학 실력을 늘려주는 데요. 아니야. 수학시험 성적 내주는 데야. 중학교나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서 학교 시험에 주관식 문제를 하나 풀 때 4분 정도 시간이 필요해. 그런데 여러분들 그 주관식 문제 하나 푸는데 여러분들 연산교재 2장 정도 계산 분량이 들어가요. 한 문제에. 끝까지 계산을 안 틀려야지 주관식 문제 하나를 맞출 수가 있겠지. 맞습니까? 거기에 맞춰놓은 거야. 이게 기준이. 이 정도 수준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서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전혀 계산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오래됐어. 내가 학원 원장 안 하고 다른 학원 직원으로 있을 때서부터 시켰었거든요. 그때는 기탄이라는 교재가 없어가지고 기탄하고 거의 똑같은 게 뭐가 있지? 구문이라는 게 있어요. 구문학습. 내가 성인 회원으로 가입해가지고서 그거를 복사해서 애들 나눠주면서 시켰어. 그때 배우고서.
뭐 교수님 그렇게 다 해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출제자를 가르칠 때. 그래가지고 시작이 된 거예요. 됐습니까? 왜 하기 싫어 죽겠는 연산교재를 이런 식으로 시키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취지를 알고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됐어요? 네. 요 다음 서부터는 기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